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그날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놓아주는 것임을. 김덕배, 45,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자는 38이었습니다. 아들 민서는 5살이었습니다. 좁은 전셋집이었지만 세 식구가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들의 삶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넓은 집, 비싼 차, 명품 가방.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덕배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백화점을 부러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비싼 고기를 사왔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한우 스테이크였습니다. 최고급이라고 했습니다. 방목해서 키운 거라고 했습니다. 덕배는 화가 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원 월급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치를 다투었습니다. 영자는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덕배는 답답했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영자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이 좁다고, 벽지가 낡았다고, 가구가 오래됐다고. 덕배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내니까. 그러던 중 영자가 제안했습니다. 강남으로 이사 가자고, 월세로라도 가자고. 덕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강남에 살 수 있냐고. 영자는 말했습니다. 투자라고, 인맥을 쌓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강남에 산다고. 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를 강남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비가 비쌌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덕배는 놀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영자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민서를 위해서라고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유치원비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덕배는 분노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유치원비 때문에. 영자는 반박했습니다. 민서가 뒤처지면 안 된다고, 친구들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덕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과 비교해야 하는지, 왜 우리 형편에 맞게 살면 안 되는지. 영자는 유치원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의사라고, 운전기사가 있다고,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민서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야 놀아준다고. 덕배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시킬 수 있냐고.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덕배는 슬펐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유치원 엄마들과 어울렸습니다. 비싼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카드가 막혔습니다. 다음 달 유치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싸웠습니다. 덕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 주제를 알자고.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주제라니. 이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구냐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고. 덕배도 화를 냈습니다. 그럼 헤어지자고. 영자도 맞받아쳤습니다. 좋다고. 헤어지자고. 손이 올라갔습니다. 덕배가 영자를 때렸습니다. 영자도 덕배를 때렸습니다. 민서가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영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핸드폰도 두고 나갔습니다. 덕배는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친정에도 연락했습니다.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덕배는 민서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왔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동생 영주가 도와줬습니다. 민서를 돌봐줬습니다. 영주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민서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밤마다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냐고. 덕배는 대답했습니다. 곧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지만 영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덕배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영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회사는 계속 어려웠습니다.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큰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사무실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나갔습니다. 덕배도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비싼 옷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영자도 덕배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소개했습니다. 아내라고. 덕배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가 저 사장의 아내라니. 영자는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정중하게. 덕배는 물었습니다. 나를 모르냐고. 영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덕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상실이라니. 영자는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다고. 아내가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돌봐주다가 사랑하게 됐다고. 덕배는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영자가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고. 덕배는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년 동안 찾아 헤맨 아내가 재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자는 우아했습니다. 예전의 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덕배는 물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덕배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민서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덕배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아들까지 잊을 수 있냐고. 영자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의 삶이 자신의 전부라고. 덕배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고.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덕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다니. 영자가 말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덕배는 화가 났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영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누가 민서를 더 잘 키울 수 있겠냐고. 덕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를 데리고 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영자의 집이었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사도 있었습니다. 영자가 나왔습니다. 민서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민서가 달려갔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영자는 물러섰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모른다고. 덕배는 말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냐고. 정말 아들도 모르겠냐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덕배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영자의 남편이라고. 민서가 영자의 아들이라고. 사장은 놀랐습니다.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사장은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자고. 확인해 보자고. 경찰서에서 지문 조회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가 맞았습니다. 실종 신고된 이영자가 맞았습니다. 사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냐고. 영자는 울었습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고. 덕배는 알았습니다. 영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권이 문제였습니다. 덕배는 민서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영자도 민서를 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냐고. 영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라고.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덕배는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엄마가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키우냐고.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덕배는 화가 났습니다. 사랑이라니. 아들도 몰라보는 주제에. 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주가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덕배 혼자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덕배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생마저. 영주는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자신도 곧 결혼한다고 조정위원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라고, 민서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조정이 끝났습니다. 덕배는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가 돌아봤습니다. 덕배는 물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냐고.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배는 알았습니다. 영자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자는 이 삶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삶을. 덕배는 결정했습니다. 민서를 포기하기로. 다음 조정에서 말했습니다. 영자가 키우는 게 맞다고. 자신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영자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서를 자주 만나게 해달라고. 영자는 약속했습니다. 그러겠다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영자에게 갔습니다. 민서는 영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며 덕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장난감도, 그림책도. 덕배는 민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민서를 만났습니다.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민서는 밝았습니다. 새 학교가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덕배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랑은 왜 못 사냐고. 덕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좋은데 아빠가 그립다고. 덕배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덕배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서를 만날 때마다 열심히 일한 돈으로 선물을 샀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정성껏 골랐습니다. 민서는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사준 거라며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민서를 놓아줘서. 덕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거짓말한 거. 덕배는 놀랐습니다. 기억한다는 거냐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기억했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고. 덕배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영자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덕배는 물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잘 키우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덕배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불렀습니다. 미안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덕배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배는 생각했습니다. 영자를 미워해야 할까? 원망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영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가난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약했습니다. 유혹에 약했습니다. 덕배는 영자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덕배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서를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서는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웃는 아빠를. 어느 날 민서가 물었습니다. 왜 엄마랑 헤어졌냐고. 덕배는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원했다고. 그게 최선이었다고. 민서는 말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덕배는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부자로 태어났고 누군가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였습니다. 영자는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잃었습니다. 덕배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존엄을 지켰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누군가는 영자의 선택을 이해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덕배의 삶을 존경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짓말로 얻은 행복은 결코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덕배는 오늘도 일했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떳떳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주말에 보자고. 덕배는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들도 반쯤 잃었습니다. 재산도, 꿈도. 하지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남았습니다. 사랑이 남았습니다. 존엄이 남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짓으로 얻은 풍요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가난입니까? 혹시 지금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슷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